네이버 검색 광고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마케팅을 할 때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지만 가장 안정적으로, 물론 비용은 들지만 가장 안정적으로 질 좋은 방문자를 땡기는 데는 네이버 검색 광고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물론 비싸지만 내가 네이버에서 다른 방법으로 노출시킬 수 없을 때는 네이버 검색 광고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또한 많은 레퍼런스들, 성공의 어떤 사례들을 봤을 때 검색 광고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업종은 정말 많지 않더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이버 검색 광고를 운영하는 것은 온라인 마케팅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검색 광고에 있는 옵션, 없는 옵션을 다 사용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제가 네이버에서 미니 가습기를 검색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스크롤 요렇게 내려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요렇게 있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광고의 형태는 요런 형태겠죠. 미니 가습기, 레드 밸런스,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문구 요렇게 있는데 요게 가장 기본적인 모양인데 네이버에는 확장 소재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 넣을 수 있고요, 가격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특징들 99.9% 살균 가습기 라고 해서 제목, 주소, 광고 문구 이외에 더 많은 내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디가 더 주목을 띌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확장 소재가 있어야 눈에 더 띄겠죠. 특히 네이버페이 했을 때 3% 준다 이러면은 또 저같이 네이버페이 열심히 모은 사람한테는 영향이 크겠죠. 그래서 이 확장 소재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요게 여성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더 적극적인데요. 예를 들면 오피스룩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여기 보시면 당연히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분은 얼굴을 강조했고 이분은 전체 샷을 공개했는데 대충 느낌은 나오지만 잘 보이진 않네요. 여기는 상반신만 이렇게 했고요. 여기는 무릎까지 했고요. 여기는 머리가 잘리지만 난 옷을 보여주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도 이렇게 전략적으로 넣었고요. 자,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문구 이외에 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어. 너 골라볼래? 라고 꼬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원피스도 있고 블라우스도 있고 데일리 아우터도 있고 오피스룩도 있어. 너 여기서 골라봐! 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5,000원 할인해줄게! 라고 넣었고요. 여기는 무료로 교환해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장 소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를 세팅할 때 이 확장 소재를 넣느냐 안 넣느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서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광고는 내가 노출할 수 있는 지역과 내가 노출할 수 있는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대구 원데이 클래스를 하는 어떤 학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대구에서 원데이 클래스 하시는 분들이 나한테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는 어디 있습니까? 저는 서울에 있거든요. 서울에서 대구 원데이 클래스를 클릭을 했어. 이거 문제 있겠죠. 왜냐하면 서울에서 대구 원데이 클래스를 클릭한 사람은 글쎄요, 실제로 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거의 안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라면 대구 원데이 클래스 검색했을 때는 그래, 대구에서만 내 광고를 노출시킬 거야.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요, 원데이 클래스를 했는데 난 대구에 있어. 그러면 대구 사람한테만 원데이 클래스를 쳤을 때 내 광고를 노출시킬 거야 라고 이렇게 지역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 광고할 때 쓸데없는 클릭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역 옵션을 여러분들이 잘 필터링해서 노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역발상인데 한번 보면 제가 만약에 강릉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저는 마포구 망원동이니까 여기 들어가서 막 클릭하고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강릉에서 강릉 펜션을 클릭하는 사람, 상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강릉에서 강릉 패션을 클릭하는 사람은 누굴 가능성이 높을까요? 맞습니다. 경쟁 업체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강릉 패션은 강릉에 노출시키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노출 지역을 설정할 수 있고요. 네이버가 굉장히 많이 똑똑해져서 지금은 뭐 이런 수준까지 필터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거 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런 키워드 엄청 비싸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 클릭을 해서 견적을 남기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전화 상담만 해. 그리고 나는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만 근무를 해. 이외의 시간에는 전화를 와도 나는 못 받아 라고 한다면 내 광고는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만 노출시키는 거죠. 내가 전화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어떤 지역에 노출시킬 건지 어떤 시간에 노출시킬 건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입찰 순위는 통합 검색에 보이도록 문구는 차별화하게 라는 건데요. 일단 문구는 차별화하게에서는 뭔가 클릭을 유발할 만한 문구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넣는 거, 요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자세하게는 다루진 않을게요. 문구 차별화는 뭐 당연한 얘기니까. 다만 입찰 순위 얘긴데요. 만약에 제가 30평형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했어요. 그럼 1, 2, 3, 4, 5 5개잖아요. 근데 6이야. 6이 이곳에 노출될 수 있을까요? 절대 노출이 안 됩니다. 그러면 5위랑 6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겠죠. 그러면 5위의 클릭당 단가랑 6위의 클릭당 단가 차이는 많이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키워드 한번 보면 요 키워드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앞에 30평형은 5개예요. 근데 얘는 4개예요. 와, 그러니까 당연히 5위에 노출되면 여기는 보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노출 순위를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차별화된 문구 얘기했잖아요. 일단 이 업체가 노린 건 뭘까요? 70% 이상 할인을 해주는데 최양락이랑 평행속이 나왔습니다. 아, 여기 좀 유명한 데인가 보구나, 믿을 수 있는 데인가 보다. 여기는 다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근데 70이야 한번 해볼까?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물론 비용은 잘 모르겠어요.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하지만 73이에요 70이야 73이야 어디 클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 일단 73을 클릭을 해 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별화된 문구로 요놈들 있죠, 요놈들. 요놈들은 차별화가 잘 안 됩니다. 재수강 영원. 그런데 재수강 하고 싶은 사람 없겠죠. 그래서 이건 사실 이 문구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60% 할인이에요. 하지만 70, 73이 있습니다. 이러면 평범한 문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문구로 비록 4위에 있지만 1등, 2등, 3등에 비해서 주목도를 끄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입찰 순위는 통합 검색에 보이도록 하고 하단에 위치를 하더라도 문구 자체를 차별화시키시면 여러분들이 눈에 띄게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는 검색 광고는 여러분들이 차츰 줄여갈 예정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한 게 없잖아요. 지금 당장 네이버에 노출시켜서 뭔가 쭈루룩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검색 광고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뷰 영역에도 노출시키고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쇼핑 영역에도 노출시키고 쇼핑 광고도 하고 동영상도 노출을 시키고 후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등등을 늘려가면서 광고를 효율적으로 돌려갈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특별한 이벤트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 검색 광고는 점점 줄어가는 게 건강한 마케팅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분당 일요일 치과, 물론 이렇게 하단에도 있지만 이거 클릭하면 꽤 비싸거든요. 그런데 요 놈을 노출시키면 훨씬 더 매력적으로 안정적으로 노출시킬 수가 있겠죠. 다만 시간이 걸리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쓴 글인데요, 구글 애널리틱스 강의, 물론 여기 노출시키면 좋겠죠. 그런데 아시잖아요, 여기 더럽게 비싸다는 거. 물론 초반에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여기 노출을 시키겠지만 어느새 저는 2등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글 애널리틱스 광고는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검색 광고 비용은 많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검색 광고 비용은 점점 줄여가시고
가지고 다른 곳에 노출을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혹은 내 마케팅 자산들을 통해서 노출시키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리타게팅 광고입니다. 자, 요게 뭐냐 하면요, 제가 예쁜 원피스를 클릭을 해서 아시다시피 비싸겠죠. 그런데 제가 블랙 라벨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컨텐츠를 막 보다가 뭐 그냥 그러네? 혹은 이거 살까 말까 그래 인스타그램이나 한번 보고 가야지 라고 이곳을 나가버립니다. 끝! 이러면은 내 광고비가 그냥 증발해버린 거죠. 난 기껏 예쁜 원피스를 이렇게 힘들게 1위를 노출시켜놨는데 아니 그냥 나가버리다니 내 고객 안녕 하기 너무 아깝죠. 그래서 리타게팅 광고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내가 이 홈페이지에 들어간 걸 가지고 이 홈페이지는 내 정보를 기억합니다. 정확하게는 내가 이 홈페이지에 방문했다라고 하는 쿠키 정보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고, 이 쿠키 정보를 통해서 내 인스타그램, 내 페이스북 혹은 내가 이것저것 돌아다닐 때 뉴스에 뜨는 배너 광고들 등등등을 통해서 다시 날 잊지 마세요, 나는 당신의 사랑하는 홈페이지가 되고 싶어요, 사랑하는 쇼핑몰이 되고 싶어요 라고 계속 뜨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쿠팡에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인스타그램에서 쿠팡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많으시죠. 이게 바로 리타게팅입니다. 일반적으로 리타게팅 광고는 검색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방문자가 홈페이지를 이탈했을 때 다시 한번 노출이 되어서 미워도 다시 한 번만, 날 한 번 더 봐주세요 라고 하는 역할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검색 광고만 하는 것보다는 리타게팅 광고를 같이 돌려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에는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어떤 고객이 검색 광고를 통해서 여길 들어왔어요. 난 지금 비용을 쓴 거죠. 검색 광고에 클릭이 일어났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내 광고를, 내 피 같은 돈을 쓰고 그냥 나가버리다니 라고 하면 고객은 나갔지만 이 홈페이지에는 여러분들이 남긴 쿠키, 흔적들을 기억을 하고 이걸 가지고 광고를 합니다. 어떤 광고냐? 좀 크니까 부담스럽긴 한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광고를 해요. 야, 너 아까 오신의 학교 들어갔잖아. 너 내 강의 다시 한번 들어볼래? 미워도 다시 한 번만. 이렇게 해서 광고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이게 리타게팅 광고이고 같이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5번째, 어떤 키워드에서 구매가 발생했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구글 애널리틱스 자체로 이걸 알기가 힘들어요. 에이스 카운터에서는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에이스 카운터라는 프로그램은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프리미엄 로그 분석 이것을 꼭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요건 어디 설치하느냐 라고 하면 도구에 보면은 프리미엄 로그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클릭을 하면 이곳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지금 오시스쿨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신규 신청을 진행을 해서 어떤 키워드에서 구매가 일어났는지를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꼭 해야만 네이버 검색 광고의 효과적인 성과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광고를 운영할 때 여러분들은 요 5가지를 기억을 해 주신다면은 좀 매력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보시면은 여성 쇼핑몰에 의해서 네이버 검색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화면 같으면 A 사용자, B 사용자, C 사용자이고요. 그러면 이 사용자들의 검색 결과는 어떻게 바뀌느냐 라고 하니 개인이 쇼핑한 이력에 따라서 내가 이 브랜드를 샀다. 그럼 이 브랜드의 어떤 느낌들 있잖아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네가 좋아하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이버 쇼핑에서 이렇게 바뀌는 건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에는 네이버 쇼핑 영역뿐만 아니라 뷰 영역 혹은 또 어디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동영상 영역 혹은 뭐 어떤 컨텐츠 영역, 이런 영역까지 검색의 개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어떤 물꼬를 튼 변화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내가 지금 바로 어떤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노출을 할 수 있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잡은 물고기를 잡아놓은 어항이 있어야 됩니다. 저에게 어항은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제 오신의 학교 제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로그인 한다거나 상담을 하면서 저한테 데이터를 남겨주신 분들, 그리고 제 홈페이지에 들어왔다가 나오는 어떤 고객의 쿠키, 그리고 뭐 2차 저차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인스타그램 아시잖아요. 요즘 오가닉이 엄청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구글도 노출시키는데 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에너지가 많이 들죠. 그리고 네이버도 굉장히 초반이긴 하지만 이렇게 변화들을 주는 거를 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잡은 물고기, 이 잡은 물고기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후에 좀 더 편하게 마케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노출을 시키는 것보다 고객을 어떻게 잡느냐, 어떻게 고객이 내 컨텐츠들을 계속 볼 수 있게 만드느냐 라는 것들을 저는 여러분이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스토어 이외에 여러분들이 자사물로 어떤 고객의 DB를 마케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카카오톡 채널로 고객을 구독시키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채널에 구독자나 팔로워를 자꾸 늘게 만드는 거, 요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점차 안정적으로 마케팅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여러분이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시간이 나면 구체적으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마케팅에서 가장 좋은 이미지는 뭐냐? 요 정도로 조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직접 찍은 이미지, 뭐 대표적으로 자, 홍대 맛집 검색을 하면, 클릭을 하면 여기 보시면은 다 직접 찍은 사진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진 제일 좋습니다.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컨텐츠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좋은 요소입니다. 자, 이렇게 직접 찍은 이미지. 그런데 모든 이미지를 이렇게 할 순 없겠죠. 제가 요즘 또 공부하고 있는 글입니다. 파이썬 제가 여기 1등에 떠 있는데요. 클릭을 하면 이거 제가 다 만들었거든요. 보시면 물론 크롬 이미지 있지만 제가 만들었어요. 물론 검색 결과 있지만 제가 만들었어요. 이게 다 제가 만든 이미지거든요. 직접 만든 이미지. 아니면 뭐 이미지를 조합을 했다거나. 그래서 직접 만든 이미지 중요하고요.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옛날에 찍었던 이미지를 뭐 포토샵 가서 어떻게 한다거나 뭐 헤더 파일을 뭐 이런 거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직접 찍은 이미지들을 많이 쓰고 요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요거 보시면 이렇게 책 찍어. 이거 옛날에 화면 캡처 했었는데 네이버가 화면 캡처한 거 잘 노출 안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책 엄청 찍습니다. 근데 얘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 밑에 얘도 똑같죠. 이렇게 화면 찍고 책 찍고 화면 찍고 책 찍고 똑같습니다. 얘만 그러냐? 아니죠. 얘도 그렇습니다. 예, 컨텐츠를 만들긴 귀찮고 그냥 쉽게 만드는데 네이버에 반영되지 않는 거 또 책 찍고 또 화면도 아마 있을걸요. 이렇게 찍었네요. 이렇게 찍고 책 찍고 이렇게 만드는 거 많아요. 그래서 뭐 이걸 뭐 꼼수라고 볼 수 있지만 네이버 입장에서는 직접 뭔가 이 생산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들이 본인은 새롭게 세탁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미 검색에 반영된 이미지들 좋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이미지 외의 정보들, 예를 들면 봄나르님께서 얘기하신 뭐 전화번호, 가격,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담지 않는 게 전 좋은 이미지라고 봅니다. 물론 꼼수를 써서 잠깐 피할 수는 있겠지만 저의 경험상 언젠가는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날아갈 것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어서 이미지는 가급적이면 직접 만들어서 찍고, 이미지 이외의 정보들은 가급적이면, 특히 전화번호라도 이런 것들은 가격 이런 것들은 안 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뭐 이런 얘기들은 좀 종종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쿠팡 파트너스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뜨죠. 막 뜨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저품질입니다. 쿠팡 파트너스로 저품질이 된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일단 요 전에 쿠팡 파트너스랑 비슷한 서비스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 기억엔 템핑이라고 하는 서비스도 있었고요. 보통 CPA 광고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어떤 링크를 달아서 클릭을 해서 고객이 DB를 남긴다거나 아니면 구매를 한다거나 뭐 이런 광고 상품을 CPA, 여기서 A는 액션이라고 해서 DB 남기는 걸 CPA라고 하고요. CPS는 구매를 해야만 돈을 주는 거, 쿠팡 같은 게 이제 여기 들어가겠죠. 이런 상품들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요거를 언제부터 했냐면은 2010년부터, 아마 여러분들 그 전에는 마케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010년부터 이런 비슷한 상품들을 봐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혹시 이런 서비스가 아직 있나? 저는 지금은 망해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마케통이라고 하는 CPA 업체를 통해서 어떤 DB 관련된, 그때 뭐 했던 거 하면 재무 설계, 뭐 펀드 추천 이런 거 있었고, 갱년기 뭐 이런 키워드 써가지고 여성 건강 보조제 판매하고 뭐 이런 거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했는데 뭐 많이 벌 때는 한 2, 300도 벌었고 적게 벌 때는 한 100만 원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광고는 제가 많이 봐왔다 그랬잖아요. 이런 광고의 끝은 저품질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쿠팡 파트너스 사람들이 이것저것 하다 보니 이 키워드 괜찮네? 대표적으로 마스크, 이번에 역병으로 인해서 마스크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래, 마스크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마스크 관련돼서 포스팅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포스팅을 해서 뷰영을 1등을 잡았어요. 근데 다른 애도 쿠팡 파트너스로 매출을 만들었는데 마스크가 좋으니까 글을 또 써. 그럼 내가 1등으로 매출을 좀 올리다가 쭉 내려가겠죠. 딴 애가 들어가고. 그럼 전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이씨, 내 마스크를 뺐다니. 그럼 나도 마스크 글을 씁니다. 또 글 써. 또 밀려. 또 글 써. 또 밀려. 그런데 마스크 글을 첫 번째 쓴 글, 두 번째 쓴 글, 세 번째 쓴 글, 네 번째 쓴 글. 컨텐츠의 질이 어떨까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썼던 것도 약간 유사문서 피해서 글 쓰고, 또 썼던 걸 약간 유사문서 피해서 글 쓰고, 계속 반복이 되겠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니 전체적으로 컨텐츠의 질이 낮아집니다. 대표적인 키워드 중에 여기 보시면 여기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여기는 미친 듯한 경쟁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키워드들도 있지만 제가 본 것 중에 허벌라이프만큼 센 키워드는 진짜 손에 꼽는 것 같아요. 진짜 빡세거든요. 여기도 미친 듯이 순위 경쟁을 합니다. 막 서로 공격도 하고 막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주요 키워드에서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단 글들이 다 이상한 글들을 막 남기고 있어 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네이버에서 이 글들을 뱉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 저품질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이 쿠팡 파트너스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강의도 하시고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회피 방법 뭐 이런 것들 막 할 거예요. 대표적인 회피 방법은 이런 겁니다. 어떤 내 블로그 글을 검색 노출 안 시키고 하나를 써요. 거기에 이제 상품에 대한 소개 링크를 딱 넣어놔. 그리고 일반적인 글처럼 다른 글을 쓰고 검색 노출 시키고 그 글 안에는 내가 검색 노출 시키지 않고 상품 정보를 달았고 쿠팡으로 가는 링크를 단 그 글을 링크를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마스크 관련돼서 검색을 해서 그 글을 보고 이 제품 뭐지? 또 클릭을 하면 또 다른 블로그 글에 가서 정보를 보고 쿠팡에서 클릭을 해서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쓰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래나 저래나 쿠팡 파트너스는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하다. 그래서 탱구 문수님께서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한다면 전 쿠팡 파트너스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2017년 이전에 만든 블로그들 노출이 잘 되고 이게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점점 죽어가고 하니 마치 다이아몬드, 석유 뭐 이런 것처럼 희소 가치가 높아지고 검색도 순위를 잘 잡아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내 블로그에 네이버가 싫어하는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넣었다? 라고 하는 건 이거는 정말 좋은 블로그를 병들어 죽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쿠팡 파트너스를 가지고 이 340만원 수익 벌 수 있죠. 볼 수 있는데 이러고 저품질 나오면 뭔 소용입니까? 저는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를 블로그에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를 블로그에 하는 것은 비추합니다. 다만 얘기하신 것처럼 사이트 이거는 추천을 드려요. 하지만 이 웹사이트 최적화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영역입니다. 블로그랑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빡셀 것이다. 그러나 이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존버가 곧 SEO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구글에서 유튜브 유료 광고라고 있거든요. 요거 제가 썼는데 여기 보면 어라? 제 글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많진 않지만 인스타그램 강의를 검색하면은 스크롤 요렇게 내리면 어라? 제 글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뭐 제 홈페이지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탱고 문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게 요런 거잖아요. 물론 네이버는 웹사이트 영역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노출시켜도 크게 의미가 없지만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검색이 들어오고 이렇게 노출이 되어서 들어오는 거 이거 제가 볼 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SEO 방법이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리고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건 요 도메인이죠. 도메인. 홈페이지를 만드시고 검색에 노출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오랫동안 운영하시면 무조건 노출됩니다. 그러니까 사이트를 만든 다음에 그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올리고 1년, 2년, 3년, 전 3년 됐거든요. 3년, 4년 이렇게 내 도메인이 유지가 되면서 컨텐츠를 계속 생산한다. 점점점 검색에 잘 노출이 됩니다. 그러나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한 뭐 2, 3개월, 3, 4개월 이렇게 해놓고 야 노출이 안 돼! 이거는 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이트 하나 만들어 놓고 특히 우리나라 사이트들 중에 검색 노출되는 사이트들이 막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유지를 하면서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트 만드는 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지만 좀 버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쿠방 파트너스는 노출 잘 되는 블로그에는 전 절대 안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블로그가 노출이 안 된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보실래요? 요런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 키워드 세 가지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아마 조회수가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고 얘가 3등으로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저는 키워드 마스터에서 확인을 잘 하는데요. 인테리어, 인천 인테리어. 마지막으로 부평 인테리어를 넣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제 예상과 동일하게 인테리어가 제일 조회수가 많아요. 미친듯이 많네요. 인테리어는. 와. 그 다음에 인천 인테리어, 그 다음에 부평 인테리어 요렇게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블로그 글을 썼어요. 지금 칼리오펜님께서 글을 썼는데 뭐 어떤 글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걸로 예시를 드려볼게요. 인테리어를 써서 5페이지 이상 넘어갔어. 그래서 이거 저품질이야 라고 한다면 이거는 맞지 않겠죠. 왜냐하면 워낙 조회수도 많고 많은 업체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인테리어로 5페이지에 넘어갔다고 안 됩니다. 그러면 인천은 2,000회인데 이거 썼다고 5페이지? 부평 인테리어는 이거 썼다고 저품질? 혹은 문제가 된다? 라고 말할 순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합 검색에 여러분들의 블로그 제목 전체를 넣어 보시고 그리고 노출됐다 라고 하신다면 제목에 한 3분의 1 정도를 삭제하시고 그럼 남은 3분의 1 넣어 보시고 그래도 1등이야. 아하. 그 후에 타겟 키워드를 넣어서 노출시켜 보신다면은 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지금 칼리오펜님께서는 제목 전체와 제목 일부를 검색했을 때 다 정상적으로 노출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내 블로그 지수에 맞는 키워드를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천 인테리어로 글 썼는데 노출이 돼 라고 한다면 인천 인테리어보다 센 뭐 인테리어라던가 이런 키워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인천 인테리어가 노출이 안 돼 라고 한다면 인천 인테리어보다 조회수가 작은 키워드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이게 내 블로그 지수에 맞게끔 찾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내 블로그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노출을 시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블로그 지수에 맞는 키워드를 찾아가느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제 아시는 분은 보청기 하시는 분이신데 맨날 수원 보청기만 쓰시는 거예요. 블로그 글마다 수원 보청기, 수원 보청기, 수원 보청기, 수원 보청기, 수원 보청기. 노출이 안 돼. 수원 보청기가 계속 쓰다 노출이 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내 블로그 지수에 맞는 키워드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칼리오페님도 노출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좀 더 조회수가 낮은 키워드, 낮은 키워드, 낮은 키워드를 찾아가시면서 내 블로그 지수에 맞는 키워드들을 찾아가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요 질문을 제가 방송을 이제 요걸 제가 열심히 한 게 올 작년부터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좀 느끼는 건 정말 많이 물어보십니다. 블로그 운영 시 IP와 아이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많이 물어보시고, 또 실제로 블로그 운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 이 컴퓨터를 쓰고 있어요. 제가 이 컴퓨터를 쓰고 이 컴퓨터에서 로그인을 해서 블로그를 써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무실을 나와서 집에 가요. 그럼 제 노트북이 있거든요. 제 노트북에서 갑자기 글이 생각나서 노트북 아이디에서 로그인을 해서 막 글을 썼어요. 그런데 이 노트북은 저희 아내도 로그인을 해서 쓰는 노트북이에요. 그러면 제 노트북은 아이디가 두 개가 접속이 됐다 빠졌다 접속이 됐다 빠졌다 하는 거죠. 방금 제가 말한 건 누구나 대부분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에서 저품질 다 때려버려. 그럼 우리나라에 블로그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 저품질 걸릴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자, 또 다른 예시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 노트북을 가지고 스타벅스에서 글을 쓰다가, 제가 오늘 점심은 맥도날드에서 먹었는데 맥도날드에서 글을 썼어요. IP가 바뀌었죠. 그런데 제 블로그에 네이버가 스타벅스에서 글 쓰다가 맥도날드에 가다니 이런 나쁜 놈, 저품질 받아라, 이렇게 다 죽여버렸어. 그러면 우리나라에 저품질 받는 블로그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문제가 전혀 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한 IP에 블로그를 몇 개 정도 운영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제 경험상, 그리고 다른 분들의 얘기도 들어보면은 한 2개 정도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크게 일반적인 상황이잖아요. 이게 뭐 이상한 상황도 아니고 대부분 있을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물론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절대 이 컴퓨터는 나 빼고 로그인하면 안 돼. 절대 이 컴퓨터는 이 IP 아니고 딴 데 접속하지 않을 거야. 이 컴퓨터는 무조건 이 아이디로만 로그인해야 돼.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안 한다고 문제가 생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상황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저한테 야,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은 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만약에 제가 서울에서 접속을 하고 있는데 약 1, 2분 후에 부산에서 IP가 떠요. 일상생활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서울에서 접속했다가 갑자기 부산에서 접속을 해요. 잘 있을 수 없겠죠. 제 컴퓨터에 네이버 블로그가 10개, 20개 아이디가 로그인, 로그아웃, 로그인, 로그아웃, 로그인, 로그아웃 해요. 이거 일상생활에 있을 수 있습니까? 거의 있을 수 없겠죠. 또 하나는 어떤 컴퓨터에 계속 네이버가 막아놓은, 예를 들면 베트남 IP로 유입이 된다거나 캄보디아 IP로 유입이 된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는 특별히 일어날 일 없는 이런 유입들이 들어온다. 이럴 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정상적이지 않는 상황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2017년도에 글 쓰다가 이사 오고 IP 바뀌고 뭐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절대 상관이 없고요. 이럴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아이디로 한 IP에서 글을 썼는데 노출이 잘 안 돼 라고 한다면 다른 IP에서 그 아이디로 글을 쓰실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가 운이 나쁘게 내 IP를 블랙리스트로 찍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IP에서 글을 썼는데 노출이 잘 안 돼? 다른 IP에서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뭐 특별한 문제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 처음 시작 시 검색 반영이 잘 안 되는지를 칼리오페님께서 물었습니다. 한번 알아보죠. 블로그 세계에서는 아시겠지만 정상적으로 검색이 반영이 되는 게 있고 정상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앞에 요즘 네이버에서 일어난 일에서 정상적인 경우에도 보통은 1시간, 2시간 만에 검색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 이번 주 같은 요때는 한 12시간 걸리는 이런 좀 이상한 일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이진 않고 제 생각에는 시간이 지나면 뭐 또 정상화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렇게 검색 반영에는 시간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오늘 글 썼는데 만 하루, 그러니까 24시간이죠. 24시간이 지났는데 내 글이 그래도 노출이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좀 이상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내 글이 정상적으로 노출이 안 되었을 때, 만 하루가 지나서도 노출이 안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저품질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저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엄청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네이버에, 그리고 이 통합 검색이라는 곳에 정상적으로 내 블로그 게시글이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저품질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72시간 저품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여기 쭉 여러분들이 적어놨습니다. 72시간 어쩌고저쩌고 있는데요. 72시간 저품질은 이거 사실 네이버에 있는 단어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끼리 만든 단어예요. 72시간을 24로 나눠보면은 3일인 거죠. 오늘 글 썼는데 계속 노출이 안 되다가 3일 정도 있다가 어라? 노출이 되네? 이게 72시간 저품질입니다. 그런데 이 72시간 저품질이 누구한테 많이 걸리느냐라고 하면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 혹은 블로그를 뭐 한 3개월, 4개월 동안 운영 안 했다가 간만에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잘 생겨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칼리오페님께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고 72시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지났다, 그래도 사람 이름 모르니까 일주일 정도 지나보시고 검색해서 노출이 되면 다행이지만, 노출이 안 되면 아, 이 블로그는 약간 가망이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뭐 이상한 짓 안 하고 그냥 정상적으로 블로그 운영했으면 72시간, 그러니까 3일 정도 있다가 검색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칼리오페님이 한번 그거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약간 첨언을 하자면, 오늘 내가 블로그를 만들어서 오늘부터 글을 쓴다, 물론 패기도 좋고 뭐 앞으로 좋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현명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네이버 이 시장에서는 2017년 이전에 만든 블로그들이 노출이 잘 되는 경향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2017년 이전에 내가 글을 한 몇 개 썼어, 그런 블로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19년에 내가 또 블로그 만들어서 글을 몇 개 썼어, 이 두 개 블로그가 있다면 어느 블로그가 좋은 블로그냐? 2017년 이전에 만든 블로그가 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신다면 칼리오페님 주위에 2017년 이전의 블로그가 있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거 제 블로그거든요. 제 블로그인데 뭐 방문자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게 2016년 7월인가 만들어서 거의 운영 안 했어요. 보시면,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운영을 안 했어요. 2019년, 2020년에도 거의 안 하다가 제 또 오신학교라고 하는 강의 사이트를 홍보하려고 그래 본격적으로 글 한번 써볼까? 라고 해서 쓰기 시작을 해서 방문자 요렇게 올라갔거든요. 이거는 이런 말 하면 좀 그럴 순 있지만 제가 블로그를 잘 운영해서 이렇게 나왔느냐? 뭐 그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블로그가 2017년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출할 수 있는 힘을 타고났어요. 금수저 이러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블로그 지수가 기본적으로 높게 측정이 돼 있어서 소소한 키워드를 뭐 한 1000회에서 2000회 정도 키워드들을 사부작 잡기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방문자가 이렇게 급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칼리오페님께서 옛날 블로그를 먼저 찾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자, 요거 하나 얘기하고,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블로그를 통째로 파는 경우입니다. 내 블로그를 통째로 팔아. 그러면은 내가 네 블로그를 돈 주고 살게 라고 하는데요. 현재 가장 뜨거운 블로그는 2017년 이전에 만든 블로그가 굉장히 뜨거운 블로그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2017년 이전의 블로그를 가지고 있고 나는 뭐 평생 블로그 마케팅을 알 것 같다, 이런 분들은 혹시 제안이 오시면 뭐 파시는 것도 지금 최고가거든요. 제가 오늘 어떤 분께서 준최적화 블로그를 알아보라고 해서 제가 광고 대행사에 물어봤어요. 야, 요즘 블로그 파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한 4개월 전에 물었을 때 준최적화 블로그, 그러니까 엄청 인기 키워드는 잘 노출이 안 되지만 뭐 세부 키워드 정도 노출돼, 요런 블로그를 봤을 때 대략
120? 뭐 이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오늘 물어보니까, 물론 이거 업체마다 차이는 있겠죠? 거의 400만 원 이상이라고 하고요. 좀 노출이 잘 되면 700만 원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블로그로 가장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은 블로그를 통째로 파는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내가 지금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한 달 전에 만들었다 이런 것들은 뭐 팔아도 돈을 받긴 받겠지만 큰 매력은 없습니다. 2017년 이전에 만들었는데 글을 조금 썼어, 뭐 한 10개라도 쓴 그런 블로거들이 현재 노출이 비교적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아예 나는 운영 안 할 거야, 예전에 한번 쓰긴 썼는데 앞으로 운영할 생각이 없어 라고 하신 분들은 블로그를 통째로 파는 것도 뭐 돈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요게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임대해 주거나 혹은 개별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뭐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쪽지를 주셨습니다. 성실함으로 많은 분께 도움을 주셔서 기자단 활동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제가 알아서 막 생각해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글을 다 적어서 나한테 이미지랑 텍스트만 주는 거예요. 이미지랑 텍스트만 주면 저는 이 이미지와 텍스트를 사용해서 컨트롤-C 컨트롤-V해서 블로그에 올리는 거예요. 이게 얘네가 말하는 첫 번째고, 아니면 그냥 우리한테 맡겨라, 소유권 나한테 있지만 내가 빌려 쓸게, 대신에 글 쓰는데 내가 너한테 건당 이렇게 돈을 줄 거야 라는 거고요. 뭐 글은 저렴하게는 한 3만원에서 5만원도 있고요. 뭐 만원짜리도 있긴 하지만 보통 한 3만원은 기본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같이 카테고리를 임대해 주거나 이 카테고리는 네가 써, 아니면 개별 게시글, 여러분들이 글 주면은 내가 컨트롤-C 컨트롤-V 이렇게 쓰는 요 두 가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또 이런 이유가 있어요. 앞에서 블로그를 통째로 파는 건 2017년 이전에 만든 블로그가 가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약간 석유가 고갈되듯이 2017년 이전에 만들었던 블로그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기도 하고, 또 2017년 이전에 만든 블로그를 내가 운영해보니까 생각보다 노출이 괜찮은데? 라고 해서 잘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블로그 사고 팔고가 엄청나게 유행이었지만 지금은 잘 안 팔려고 하니, 그래 그러면은 카테고리를 임대해 주거나 아니면 개별 게시글로 네가 작성해서 사용해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입니다. 불법.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버에 서치앤테크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사이트일 겁니다. 아마 네이버 관련돼서는 굉장히 중요한 공지들을 이곳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 중에 요런 거 있어요. 제 블로그에 업체 광고를 올려주고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매매, 대여, 포스팅 대행 등등등등 연락을 받아 봤을 건데, 야, 네 블로그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당장에 돈을 벌더라도 네 블로그 죽으면 결국에는 네 손해 아니야?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블로그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돈을 벌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애초에 하지 말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난 지금 내 블로그 앞으로 평생 안 쓸 거야 이런 분들은 뭐 하셔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리고 요런 방법도 있습니다. 요런 방법은 C랭크 블로그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공주 가볼 만한 곳을 검색을 했어요. 그럼 뭐 요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 검색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뷰 영역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블로그 상위 노출은 이 뷰 영역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요 7위 안에 노출이 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내가 글을 썼는데 뷰 영역 상단에 노출이 안 되고 이렇게 밀렸어. 그래서 저 밑에 깔려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 뷰 영역 상단에 노출이 되는 것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C랭크 블로그가 아니면 이렇게 인기 있는 키워드들은 상위 노출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지수가 높은 분들에게 이것 좀 써줘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해서 좋은 글을 써서 노출을 시키는 이런 방법이고요. 앞에서 이 카테고리를 임대하는 거와 다른 것은 블로거가 고민해서 직접 글을 쓴다,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쪽 키워드를 했었는데 진짜 엄청 빡센 키워드입니다. 데이터 복구라고 하는 키워드인데요. 쭉 내려보면은 여기 보면 데이터 복구, 데이터 복구, 데이터 복구, 데이터 복구, 데이터 복구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업체예요. 업체고 내 블로그는 C랭크 블로그도 아니고 만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노출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업체한테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인플루언서들에게 내 업체를 노출시켜줘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출이 되고 이 뷰 영역 상단에 노출되는 거에 돈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C랭크 블로거들이 자주 사용하는 거고, 야, 이거 생각보다 짭짤합니다. 어떤 키워드는 40만원도 있고요, 어떤 키워드는 80만원도 있고요, 어떤 키워드는 1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C랭크 블로그다, 그리고 뭐 비슷한 카테고리에 있다 라고 하신다면 이 블로그 상위 노출은 굉장히 짭짤한 수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로그 체험단이라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쪽지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너 내 체험단 할래? 이렇게 해서 나 우리 이런 거 하니까 너 해줘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네이버에서 블로그 체험단 검색해서 이 수많은 업체들 있죠. 이 중에 아무거나 클릭을 해서 나 이런 거 해야지 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런 컨텐츠들은 무조건 상위 노출 보장은 아니에요. 상위 노출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이런 경향이 되게 큽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맛집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너 6만원 상당의 마음대로 먹어 라고 하고, 대신 너는 10지로 맛집, 을지로 상가형 맛집을 블로그 포스팅을 해줘야 돼 라고 하는 가이드가 있고, 보시죠. 사진은 20장, 동영상은 1개, 글자는 1500자 이상, 지도 등록 URL을 꼭 이렇게 링크를 시켜줘야 되고, 리뷰 하단에는 이런 태그를 넣어줘 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달라라고 하지만 너 만약에 썼는데 상위 노출이 안 되면 내가 너한테 준 6만원을 받아낼 거야, 뭐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다양한 키워드에 노출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10지로 맛집에 쭉 검색했을 때 이곳에 노출이 되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써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노출이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다만 제가 뭐 업체명을 한번 쳐볼게요. 을지로 오비베어스인데 여기 갔더니 을지로 오비베어에 간 사람이 이렇게 많네? 근데 분위기가 다 맛있고 좋대.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목적도 얘를 통해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체험단은 실제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특히 이 오프라인이라던가 아니면 육아용품, 특히 여성의 어떤 구매를 결정짓는 그런 중요한 요소일 때는 이 블로그 체험단을 많이 하고, 상위 노출이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좀 아쉽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제품명, 내 브랜드명에 대해서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네이버에 깔려있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는 블로그 체험단을 하고 싶고 상위 노출도 꼭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요청을 하는 거고요. 제가 이 업체들 정확하게 비용은 모르지만 뭐 건당, 그러니까 업체가 이 블로그에게 10명의 체험단을 난 운영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대략 뭐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비용을 낼 거예요. 뭐 인당 한 5만원 정도 돈을 내지 않을까 추측은 들어요. 뭐 어쨌거나 이렇게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지만 상위 노출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10지로에 무조건 상위 노출을 해야 돼, 을지로 상가 맛집에 무조건 상위 노출을 해야 돼, 체험단이지만 이 상위 노출을 보장하는 40만원,
50만, 60만 원 훨씬 더 비싼 금액을 주고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블로그 체험단, 그러니까 요런 데서는, 이런 업체가 있는 요런 데서는 상위 노출이 엄청 잘 되는 블로그를 만나는 건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다 광고 대행사와 연결돼서 여기에 속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상위 노출 보장 아니고 얘는 상위 노출이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CPA나 CPS 광고 상품입니다. 뭐 이런 거죠. 내 블로그에 어떤 링크를 달아놨어. 이 링크를 클릭해서 내 제품을 구매해 주거나 이 링크를 클릭해서 고객의 DB를 남겨놓는다 라고 한다면 DB당 혹은 구매 금액의 몇 %를 너한테 주겠다 라는 거고, 대표적으로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쿠팡 파트너스. 예, 여기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있죠. 돈 벌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로 뭐 많이 돈 벌었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재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블로그 죽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저품질 없이 운영하는 방법부터 해서 뭐 어떻게든 안 걸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이건 사실 언발의 오줌 누기거든요. 금방 네이버가 막으면 또 막히고 막으면 막히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깁니다. 왜 네이버가 죽이느냐 라고 하는 문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만,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쿠팡 파트너스로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의 이 컨텐츠의 질들이 너무 거지 같아요. 전부는 아니지만 빨리 상위 노출을 시키고 순위가 밀리면 또 상위 노출에 계속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질이 낮은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10개 중에 한 개 정도가 좋은 컨텐츠일 수 있고요. 나머지는 별로 안 좋은 글들이 많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는 나쁜 글이 계속 올라오게끔 방치를 하면 안 되니 쿠팡 파트너스 링크들을 전체적으로 막는 경향들이 있어요. 요거랑 비슷한 상품이 템핑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여기도 다양한 컨텐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 이걸 블로그에만 쓰겠다?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여기도 보시면은 템핑을 운영하고 저품질이 걸렸다라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거를 페이스북이나 뭐 다른 데 쓰시는 건 제가 볼 때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블로그에 쓰는 거는 글쎄요, 블로그를 오랫동안 운영해서 돈을 벌기에는 제가 볼 때는 뭐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장 큰 원인은 이 템핑이나 쿠팡 파트너스나 뭐 등등등등의 다양한 CPA, CPS 광고 상품은 질 낮은 글들을 계속 생성을 해낸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런 건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알겠어. 그러면 언젠가는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잘 안 한다. 물론 이거에서 블로그 5년, 10년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거는 옛날부터 많이 있던 상품인데 그냥 그랬어요. 별로입니다. 그럼 네가 생각할 때 제일 안전한 건 뭔데? 이겁니다. 애드포스트. 제일 안전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데이터 복구.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다가 여기 봤어. 클릭을 했어. 그리고 막 글 보다가 좋네. 마음에 들어. 뭐야? 여우티 100원이라고? 클릭을 뽕 할 수도 있고요. 스크롤을 이렇게 쭉 내려보다 보니까 데이터 복구? 데이터 복구? 데이터 복구? 여기 클릭을 해서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요 밑에 요런 광고들도 노출이 되게 되면은 블로거들에게 수익을 쉐어해 줍니다. 물론 몇 대 몇 이런 수익까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블로그에 좋은 글을 쓰고 혹은 사실 좋은 글보다는 네이버가 싫어하는 그런 질 낮은 글들을 쓰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고, 상위 노출이 뭐 되면 돈을 더 많이 벌지만 안 되더라도 또 수익을 나름 벌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블로그에 돈 버는 방법 중에 애드포스트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블로그가 조금 더 크다라고 하신다면 블로그 체험단 운영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애드포스트를 운영하면서 내 블로그가 노출이 엄청 잘 돼? 라고 한다면 요거 정도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블로그 상위 노출 그리고 애드포스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짜 블로그다 라고 하신다면 블로그 체험단 애드포스트 노출 꽤 잘
잘 되는 블로그야 라고 한다면 애드 포스트, 블로그 상위 노출 요렇게 운영하시는 게 제가 볼 땐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링크로 뭔가 이렇게 수익을 내는 요런 상품들 있잖아요. 전 안 할 것 같아요. 별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두 개 블로그를 통째로 판다거나 아니면 카테고리를 임대해 준다거나 요거는 안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별로예요. 자, 그렇게 해서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CC수수님께서 이런 거 질문하셨습니다. 블로그 운영하다 보니 기자단 하라, 매매하라, 임대하라 이런 쪽지가 오는데 블로그가 잘 관리되지 않아서 오는 걸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노출될 잠재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주는 겁니다. 개뿔 아무것도 없어! 물론 이런데도 연락이 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블로거들의 목적은 댓글 달고 뭐 스크랩 하러 다니고 카페 글 쓰고 이렇게 뭔가 노출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목표로 운영하고요. 내 블로그에 매매, 기자단 이러면은 최소한 자기가 원하는 키워드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시시수수님의 블로그가 괜찮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혹시 시시수수님의 블로그가 2013년, 14년, 15년, 16년까지 요 중에 어떤 시기에 만들어서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띄엄띄엄 블로그를 운영했다면은 시시수수님은 굉장히 노출이 잘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뭐 이걸 통해서 다른 거를 또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17년 이전에 만들어 놓은 블로그라고 한다면은 시시수수님의 블로그는 노출될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쪽지로 오는 거다. 제가 제 블로그가 있는데 올 6월부터 글을 썼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쪽지 이런 거 하나도 안 왔습니다. 하나는 왔겠지. 아니, 잘은 안 왔어요. 그런데 방문자가 1000명, 2000명이 넘으니까 와, 서로 이웃도 많고요. 쪽지도 오고요. 막 그렇게 오더라고요. 왜 오냐 봤더니 얘 블로그가 한 2000명 정도고 웬만한 키워드 노출이 잘 되니까 이거 살만한데? 라고 오는 거고 너 팔래? 안 팔면은 임대 줄래? 임대 안 해주면 최소한 우리가 주는 글이라도 써줄래? 요렇게 이제 계속 제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시시수수님에게 쪽지가 많이 온다는 건 내 블로그 괜찮다. 요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네이버 상위 노출 광고에 대해서라고 했는데 한소희님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냥 이게 제가 나눈 거예요. 공식 광고 상품이 있고요. 비공식 광고 상품이 있어요. 파워링크 공식 광고 상품이죠. 파워 컨텐츠 공식 광고 상품입니다. 나머지는 다 비공식 광고 상품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공식 광고 상품은 돈만 내면 노출이 되는 곳입니다. 파워 컨텐츠도 돈만 내면 노출이 돼요. 공무원 시험 일단 파워링크 물론 하단에 노출이 되고 있지만 내가 신생 업체든 오래된 업체든 뭐 잠시 휴업을 했던 업체 상관없이 돈만 내면 상위 노출이 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곧 노출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파워링크 말고 또 있어요. 뷰 영역에 보시면은 광고 있습니다. 얘는 블로그 광고 상품이에요. 클릭을 하면 블로그로 들어가지만 얘는 블로그 알고리즘이고 C랭크고 다이아고 유사문서고 뭐 이런 거 개뿔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돈만 내면 노출이 되는 겁니다. 파운데이션 요것도 돈만 내면 노출이 되는 거죠. 뷰 영역에 요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도 돈만 내면 노출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파워링크랑 파워 컨텐츠는 말 그대로 돈만 내면 상위 노출이 보장하는 상품인데 보통 이 공식 광고 상품은 상위 노출 상품이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상위 노출에 돈 말고는 어떠한 우리의 수고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걸 상위 노출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자, 그러면 보통 상위 노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 없고요. 예, 아니에요. 그럼 남는 건 요거만 남죠? 그러면 상위 노출 광고는 즉 비공식 광고 상품을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디냐?
파운데이션 했을 때 1등에 뜬다거나 공무원 시험 했을 때 1등, 2등은 광고 상품이니까 3위, 4위, 5위 여기에 뜰 수 있느냐, 혹은 웹사이트에 뭔가 노출이 될 수 있느냐, 뭐 지식인도 뭐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동영상에 뭔가 노출을 시킬 수 있느냐 등등등등이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에는 물론 이거를 수치적으로 명확하게 따져본 사람들이 많진 않죠. 다만 그냥 우리의 생각 속에는 요 파워링크에 돈을 내서 운영하는 것보다 요 뷰 영역의 1위, 2위 말고 요 3위, 4위 여기에 업체한테 돈을 주고 상위 노출시키는 게 더 저렴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 생각에 들어있어요.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좋아합니다. 환상이 있죠. 그리고 왠지 좀 꽁으로 먹는 것 같고 뭐 여튼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알고리즘 뭐 이런 거는 뭐 제가 또 설명하기는 좀 주제를 벗어난 것 같고, 일단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 광고 이러면은 비공식 광고,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가격도 정해져 있지 않은 뭐 그런 광고 상품들이 비공식 광고 상품이고, 요런 것들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육아용품, 여기 아까 중요한 키워드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키워드죠. 그러나 요놈이 생겼네. 인플루언서 검색. 여기 어떻게 노출시키느냐, 요것도 새로 떠오르는 상위 노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뷰 영역이 그래도 제일 센 줄 알았는데, 여기죠. 여기가 제일 센 줄 알았는데 인플루언서 검색이라는 놈이 쭉 나와서 여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 상위 노출 비공식 광고 상품이 인플루어 검색 또 생겼네? 복잡해. 요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동수님의 상황이랑 같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카페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카페는 마케팅 관련돼서만 컨텐츠를 계속 올리는 블로그였어요. 그런데 이 카페가 막 노출이 되다 보니까 주위에서 내가 인천 신축 빌라 포스팅 해줘, 돈 줄게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 걔당 또 돈을 주니까 게시판 열어서 그곳에는 인천 신축 빌라 포스팅만 쭉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한 2주나 3주 정도 지나니까 게시판에 게시글이 노출이 안 되고, 다음으로는 카페 자체가 노출이 안 되고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동수님의 상태를 봤더니, 광고 대행사고 카페랑 계약을 해서 맛집 게시판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현재 카페는 게시판별로 C랭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게시판에 포스팅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맛집 게시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죽은 게시판이라고 생각이 들고, 뭐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게시판에 뭐 계약을 바꾸시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른 게시판에 포스팅을 한번 해보시고 노출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 게시판 뿐만 아니라 다른 게시판의 글들도 다 죽었어 라고 하면은 그 카페는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맛집 키워드에 포스팅을 하는데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그 게시판은 죽은 것 같고 다른 게시판을 옮겨 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카페에 다른 게시글도 정상적으로 놓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카페를 버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시 살아날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렇게 말씀드리고,